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9월에 네이처에 실린 싱글 브레인 오너멀 스크리닝 아이덴티파이스 디가만 문서 디테스트 인 오티즘이라는 제목의 논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일단 제가 지금 싱글셀 브레인 아틀라, 오버노이드 브레인 아틀라스 쪽을 도와드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만들고 나면 나중에 좀 자폐라든지 이런 신경 관련 질병의 진단에 이거를 어, 사용할 관련한 논문 선정을 해보려고 하고 선정해 봤고, 그리고 지금 오가노이드 아틀라스 만들고 있는 그 데이터에 포함되는 논문이기도 해서 이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이 연구는 크리스퍼 휴먼 오가노이드 싱글셀 RNA 시퀀싱, 줄여서 슈즈라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가노이드랑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 그리고 싱글셀 RNA 시퀀스 기술을 합침으로써 이제 좀 하이 트루풋, 즉 높은 처리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연구진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36개의 ASD 하이리스크 진스를 한 오가노이드 안에서 펄터레이션을 시켜서 만든 모자이크 오가노이드에서 병렬적인 로스 오브 펑션 스크리닝을 수행했습니다. 그 리절트로는 크게 우선은 각 펄터레이션에 대한 셀 타입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했고, 각 유전자와 연결된 부자적인 기전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 레귤레토리 네트워크, 줄여서 GRN을 구축해서 관련한 전산인자 모듈을 찾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음 설정한 36개의 진 중에서 좀 시그니피컨트한 것 같다 하는 ARID1B라는 유전자의 퍼터베이션에 따른 변화를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실은 오스트리아의 IMBA라는 그 그룹 소속 연구실인 크노블리 교수님의 랩인데요. 쪽파리를 사용한 기본적인 유전화 그리고 뇌 패턴 형성 연구를 좀 확장해서 최근에는 인간 뇌 기능이나 발달에 대한 이해, 신경질랑 관련된 유전적인 변화가 어떻게 기형 표현형과 장애를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이번에 아틀라스를 구축하면서 좀 다양한 오가노이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프로토콜로부터 오가노이드를 개량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수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되게 많이 보였던 랭캐스터라는 논문이 이 랩의 셀렉티드 퍼블리케이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셀프 가이디드 방식의 오가노이드를 처음으로 이 랩에서 제작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오가노이드 쪽에서 좀 성공적인 의미가 없다 하는 해석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오가노이드는 질병 관련한 유전자 연구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지만 같은 실험 내에서도 그 복잡성과 미세한 환경 차이 그리고 유전적인 불안전성 등의 이유로 표현형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피노타이픽 바리어빌리티 그리고 이제 오가노이드 생성이나 실험 처리 과정이 복잡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샘플 수가 되게 제한적이고 속도도 제한적인지라 로우 트루풋 이렇게 두 가지 크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싱글셀 기술과 크리스퍼 스크리닝을 결합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 연구를 하면 피노타이픽 캐릭터라이제이션을 굉장히 하이 리졸루션으로 수행할 수 있다까지는 이맘때쯤에 나왔었는데 이게 오가노이드에서는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CRISPR 휴먼 오가노이드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우선 뇌 오가노이드에서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유전자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풀드 로스 펑션 스크리닝을 수행하였고 여기에 한 번에 수천 개의 세포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하이 트루풋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싱글셀 시퀀싱 또한 결합을 해서 오가노이드에서 한 번에 많은 유전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가노이드에서 36개 ASD 하이리스크 진스에 대해서 크리스퍼-캐스9 기술을 바탕으로 펄터베이션을 수행했고 발달 중인 인간 대뇌에 존재하는 다양한 셀 타입들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진이 가장 먼저 조사했던 것은 뇌 발달 동안의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이 ASD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펄터베이션이 세포 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타입의 셀들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진들을 펄터시키고 나서 20일 후에 분포를 보니 초기에 가이드 RNA 분포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그 캐스9이 인듀스 된 거, 그리고 언인듀스 된 셀들을 비교해 봤더니 특정 진을 펄터시킴에 따라서 유의하게 셀들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KMP2C나 뭐 레고1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롤리퍼레이션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거를 억제시켜서 이게 프롤리퍼레이션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얘네가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는 진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ADMP나 WSC는 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옆에 이 테스트라는 그것을 보시면 좀 유의하게 셀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세포 소실이 된 결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는 원래 세포 생존율 좀 동등신이었겠구나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가노이드 뇌 도설, 즉 위쪽 영역과 벤트럴 아래쪽 영역 세포의 비율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봤더니 총 24개의 퍼터베이션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했고 24개 중에 21개가 도설은 좀 줄이고 벤트럴 셀 타입의 비율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아래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영역에 좀 전반적으로 도설인 애들이 줄이고 벤트럴인 애들이 느리고 이런 걸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좀 특정한 셀 타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유전자들도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SG 진의 퍼turbation에 따라서 다른 유전자들은 어떻게 발현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자 도설이랑 벤트럴 영역에서 각 퍼turbation과 컨트롤에 대한 디지 분석을 실행했습니다. 총 2071개의 브리지들을 발견했고, 특히 이 중에서도 여러 지인에 걸쳐서 동시에 발현이 변화한 유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설 집단에서는 총 7개의 펄터베이션에서 CHCHD2라는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이 검토했고, 벤티럴에서는 어드레션 규신인 CSND1이라는 게 제일 이번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CHCHD2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인데 이전 연구에서 자폐증 환자의 사후 뇌두련에서 발현이 감소한 유전자로 보고된 바가 있어서 이러한 좀 이전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 말을 하고 있었어요. 또 멘털 네. 다음으로 이렇게 발현이 변화한 징들이 어떤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상위 30개의 데이지들을 뽑은 다음에 지원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연관된 프로세스로 셀 어데이션, 셀 디퍼런시에이션, 그리고 포프레인 디벨롭먼트, 그리고 엑소제네시스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연관된 프로세스로 도출됐고 여기에 따로 제가 적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전에 여러 연구 결과랑 일치한 결과였다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로써 논문에서는 다시 한번 이 취수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조를 하고 있었고 또한 피규어 D를 보시면 탑 DH 유전자들이 기존의 ASD 리스크신의 데이터베이스인 사파리가 이제 적폐증이고 이 SYSID는 그 지적장애 관련한 하이리스크 리스크신들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어, 지적장애 관련한 거에서는 좀 엘리스먼트가 높게 나타나지 않고 ASD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이렇게 지금 뽑아놓은 탑 DG 기반의 프로세스가 좀 ASD 특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잠재적인 진 레귤레터리 허브를 탐색을 하기 위해서 싱글셀 트랜스크립톰이랑 더불어서 크로마틴 접근성 모달리티를 포함한 멀티오믹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도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뇌에서의 그진 레귤러터리 네트워크 GRN을 추론한 다음에 이거를 전사인지 수준에서 시각화했는데요. 이 판도라는 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싱글셀 RNA 분싱 그리고 시퀀스 데이터 그리고 아타식 데이터 이거를 결합한 다음에 그 전사인자랑 유전자 발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는 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축해본 결과 이렇게 그 뉴럴 프로제니터 셀 그리고 익사이트리 뉴런 그리고 이니비토리 뉴런에서 액티브하게 나타나는 전사인자의 그룹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ASD 리스크 진스들이 이런 특정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총 40개의 전사인자 비율에서 사파리 데이터베이스 유전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MH먼트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40개 중에 14개의 전사인자들은 ASD 하이리스크 진이 직접 전사인자를 발표해서 코딩하는
코딩을 하는 전사인자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퍼레이션스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모듈들은 모두 ASD Associated Sub GRM을 형성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즉 ASD 관련 유전자들이 특정한 네트워크에서 모여서 발현이 같이 조절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GRN의 맥락에서 ASD 진 perturbation의 전반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perturbation별로 뽑았던 탑 디지들이 이제 이 THTF 모듈들에서 좀 흠뻑에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고 여기서 이제 벤츄얼이랑 로살로 나누어서 가장 엘리트먼트가 높게 나타나는 이제 전사인자 모듈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벤츄얼은 올리고1 그리고 로살에서는 이온스라는 모듈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두 전사인자 모두 좀 그 전사인자 하위에 ASD 하이 리스크 를 리시시켰고 그리고 ASD 하이 리스크 진 퍼터베이션에 좀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모듈들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더 강조를 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올리고원은 덴트럴 영역에서 발견되는 모듈인데 인터뉴런과 올리고덴드릴 사이트 계통의 좀 키 레귤레이터로 이미 알려진 모듈이고 그리고 OMES 이거는 도살 영역에서 IPS의 셀 페이트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엔리치먼트가 이렇게 두 가지 모듈이 엔리치되었다라는 거는 즉 ASD 유전자의 컨트롤레이션으로 인해서 특히 셀페이트 결정과 관련된 조절 네트워크가 좀 취약해졌구나라는 말을 얘네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취약해졌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36개 처음에 뽑았던 ASD 주 중에서 ARID1B라는 유전자의 변형은 여기 아까 전에 봤던 피규어 2C를 다시 가져왔는데 이 변형이 VR2C의 이 셀 타입의 리시모드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변형인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올리고원의 그 전사이자 모듈 또한 이 변형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발현이 많이 하는 DG 중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모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좀 시그니피컨트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유전자의 퍼터베이션에 따른 변화를 좀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셀렌트라는 거를 사용해서 연구진은 벤츄얼 테스컬론의 디퍼런시에이션 트랙트를 확인하고자 했는데요. 어, 그래서 피규어 A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인터뉴런 서브타입스나 이제 OPC 방향으로의 분화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셀렌트라는 거는 그 세포의 발달 궤적 트레젝토리를 분석을 해서 좀 싱글셀 데이터로부터 약간 셀 페이트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규어 B를 보시면 이제 벤처 프로젝트는 좀 얼리 OPC로 그리고 이 인천이랑 프로젝트 얘는 다양한 이니비트리 뉴런 설페이트 이 각각의 마커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얘는 이 방향으로 얘는 이렇게 좀 그냥 이런 브랜치들이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준 거고 피규어 C가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ARID가 펄펄 스포들은 OPC의 경우로 강하게 증가했고 그 결과 올리그2의 양성인 그 VRGC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규어 C가 그 보여주는 게 퍼들베이션을 시켰을 때 그 셀 밀도를 그 보여준 겁니다. 그 스탠드와 비교해서. 그래서 이 검은 색깔 점들을 보면 확실히 OPC 방향인 아래 방향으로 갈수록 좀 많이 나타나는 건 알겠는데 이 디플렉티드랑 엔리치드가 뭔가 OPC 방향으로 맞는 거면 뭐 여기가 엔리치드가 아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본 건지 모르겠어서 우선 그냥 질문으로 남겨뒀고 피규어 D를 보시면 왼쪽이 컨트롤이고 오른쪽이 유전자를 퍼터베이션 시킨 결과인데 올리드2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플러스로 나타나는 애들이 이제 청록색이랑 진한 남색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더 이제 높은 비율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올리브2가 OPC에 맞거기 때문에 OPC 방향으로의 분화를 촉진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그리고 좀 통계적으로 보면 어,
이렇게 ARID, 원비 펄터레이션을 시켰을 때 셀들은 이제 유럽보다 OPC 계통으로 전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라는 걸 해결해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ARID1B에 이제 뮤테이션을 가진 환자 둘을 모집을 했는데요. 환자 1은 이제 핵산 중독으로 인한 주기 스탑 코돈을 가진 환자이고, 이번 환자는 이제 엑손 8 그리고 그 다운스트림 영역에서의 결실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 1으로부터 좀 이거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컨트롤을 시작하고, 이후 컨트롤 그리고 환자 1, 환자 2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부터 오가노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환자의 오가노이드 모두에서 컨트롤에 비해서 올리그 투플러스 그리고 이 올리그는 아까 말했듯이 OPC이고 이 DLX는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인터뉴런 프로제니터의 버커인데요. 이 올리그 1이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올리그 1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죄송합니다. 이 VRGC, 이 셀 타입 자체가 이 얼리 오피시랑 그리고 이 인터뉴런 자체 둘 다 모두 어, 반영하는 유전자여가지고 이 둘 다 증가하는 게 많아요. 근데 특히 더 이제 올리그2, 이 오피시 분야로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혼자 2가 이제 태아 있는 것 같은데 이 태아 내구조를 이제 임신 22주, 31주에 거쳐서 MRI로 등록을 했을 때 벤탈 영역의 프로제니터의 근원지인 이 G라는 부분의 크기가 이렇게 아래처럼 퍼져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계속 말했던 것처럼 벤트럴 프로제니터 세포 쪽이 많이 벤트럴 셀들이 또 많이 증가했고 시도 많이 증가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세포들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G의 크기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피겨 투에이에서 나타난 이제 그 벤트럴 영역 세포들 그 중에서도 VRGC의 증가 그리고 VRGC의 얼리 OPC로의 전환 확률 증가 그리고 세포레이션 그리고 환자 오가노이드 모두에서 올리그2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세포가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결론이 있을 때 ARID, B라는 유전자의 변명이 벤트럴 프로제니터의 비정상적인 스텐션 그리고 비정상적인 셀피리티 결정을 초래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혼자의 확장된 G급 또한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라고 보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올리고 엔졸 사이트가 자폐증이 방영기 전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점도 디스커션으로 언급하고 있었고 그리고 ARID1B 그리고 BCL101A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DA 콤플렉스인데 이거에서 제가 따로 이미지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 이미지에서 모두 이 세 가지가 모두 그 VRGC 셀 타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BAF 콤플렉스가 좀 덴탈 스텔라스플론의 셀페이트 결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디스커션으로 언급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연구에서 만든 추시 시스템의 성능을 이러한 결과들이 뒷받침한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래도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마이크로글리아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든 셀 타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크리스퍼 캐스9으로 유도된 이런 퍼터베이션 자체가 헤테로자이고스인지 호모자이고스인지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퍼터베이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펄터베이션에 따른 효과가 일시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모두 볼 수 없었다라는 정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